솔직하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남들이 짜놓은 장기판 위에 초라하게 굴러다니는 졸로 살아가실 겁니까? 매달 꼬박꼬박 찍히는 몇백만 원의 월급에 당신의 찬란한 가능성을 저당 잡힌 채 당장 내일의 불안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단 한 자루의 펜과 종이 한 장만으로 온갖 좌절과 한계를 부수고 당신의 통장에 매달 수억 원의 부가 자동으로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인생 설계의 비밀이 존재한다면 당신은 그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여기 당신이 겪고 있는 그 모든 불안과 결핍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박권의 전 세계 1위의 거인이 된 남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중퇴 하루 12시간 손이 짓무르도록 접시를 닦던 무일푼의 노숙자에서 하루 강연료만 무려 10억 원을 받는 전설이 된 남자 브라이언 트레이시. 그의 경이로운 성공 신화는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가혹했던 결핍의 첫 페이지에서 시작됩니다. 1944년 1월 5일 캐나다 동쪽 끝에 쓸쓸하고 차가운 섬 프린스 에드워드. 모피와 어업이 전부였던 황량한 대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갓 캐나다로 건너온 가난한 벌목꾼이었습니다. 벌목일은 언제나 불안정했고 집안은 언제나 구호물품 상자와 가난의 쓸쓸한 공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린 브라이언은 늘 정부에서 나눠준 헐렁하고 낡은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근원적인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최고급 옷을 입고 풍요롭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 집은 이토록 처절하게 가난하고 굶주려야만 할까? 그 가난은 소년의 자존감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그는 더 이상 부모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웃의 세차를 돕고 마당을 쓸고 쓰레기를 치우며 번 돈으로 직접 옷을 사입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라는 감옥은 그에게 아무런 희망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공부도 못했고 운동도 못했으며 친구도 없었던 소년은 결국 17의 나이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거친 밑바닥 사회로 던져지게 됩니다. 호텔 주방에서 온종일 기름때 절인 접시를 닦던 첫 직업을 시작으로 세차장 인부, 밤늦은 건물 바닥의 청소부, 제재소의 거친 벌목꾼, 주유소의 자벽부까지. 그는 성공하기 전까지 무려 22개가 넘는 밑바닥 허들의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매일 눈물과 땀으로 온몸을 적시며 살아가던 이 고단한 시절은 훗날 그가 전 세계 리더들의 심장을 흔드는 가장 날카로운 회복 탄력성이라는 다이아몬드를 재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야속했습니다. 아무런 자비도 없었죠. 시간은 그저 흘러갔지만 그의 삶은 늘 제자리였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는 화물선 선원이 되었습니다. 거친 파도를 헤쳤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의 수많은 항구 도시를 떠돌았습니다. 그렇게 청춘의 가장 눈부신 8년을 길바닥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은 없었습니다. 소년에서 청년이 된 그의 굳은 살 박인 손끝에는 오직 시린 밤 공기와 공허한 바람결뿐이었습니다. 겨울은 지독하게 추웠습니다. 낡고 찌그러진 자동차 안,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그 차가운 시트 위에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얕은 잠을 청했습니다. 숨막히는 여름날은 더 비참했습니다. 숨결을 무겁게 짓누르는 흙먼지 속에서 길바닥 노숙을 당연하게 자행했습니다. 그에게는 배경이 없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었죠. 고등학교 중퇴자라는 주홍글씨는 평생의 꼬리표였습니다. 일터에서는 늘 상사들의 난데없는 꾸지람이 이어졌습니다. 차가운 멸시의 칼날이 매일 날아와 꽂혔습니다. 거대한 세상이라는 기계장치 앞에서 그는 매 순간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그저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습니다. 남들은 저 멀리 앞서가고 있구나. 멋지고 당당하게 달리고 있구나. 그런데 나만 왜 이럴까? 이 넓은 운동장 구석에 버려진 채 왜 홀로 비참하게 뒹굴고 있을까? 나는 정말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인가? 나고자일 뿐인가? 육상 경기에서 너무 뒤처지면 기묘한 착각이 듭니다. 한 바퀴 이상 밀리면 내가 마치 맨 앞에서 달리는 선두처럼 느껴집니다. 당시 청년 브라이언의 기분이 딱 그랬습니다. 남들보다 너무 처참하게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기가 첫 번째로 달리고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현실을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괴감과 우울의 심연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재앙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정의했습니다. 이 거대한 현대사회라는 정교한 장기판 위에서 언제든 버려지고 대체될 수 있는 초라한 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23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벼랑 끝에 섰습니다. 마지막 남은 생의 기력을 쥐어짜 방문 판매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상상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냉혹했습니다. 온종일 걸었습니다. 발바닥에는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구두굽은 닳아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낯선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돌아오는 건 거절이었습니다. 의심 가득한 냉대였습니다. 등 뒤로 쾅 닫히는 차가운 문소리뿐이었습니다. 길바닥으로 쫓겨나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루 숙박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온종일 길을 헤맸습니다. 구걸하듯 애원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물건 딱 하나를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허름한 여인숙 구석방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온기 없는 냉방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런 비참한 나날이 무려 6개월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여인숙 천장은 기름때로 찌들어 있었습니다. 얼룩과 곰팡이를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자신이 매달려 있던 마지막 동아줄이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며 절망과 고독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둠만 가득한 밤, 그의 영혼은 그렇게 소리 없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비참했던 여인숙 방바닥이었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영혼을 깨우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적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절망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냉기 가득한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는다.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 냉혹한 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천장을 노려보았습니다. 핏발선 눈이었습니다. 어둡고 찌든 얼룩뿐이었습니다. 그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온 세상이 들리도록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평생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쓰레기처럼 길바닥에 먼지처럼 살 수는 없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은 나 자신이다. 내가 오늘 밤 결심하면 내 앞에 놓인 세상의 운명은 반드시 바뀐다. 단순한 한탄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가두던 쇠사슬을 뜯어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방구석을 뒤졌습니다. 낡은 볼펜 하나 그리고 찌그러진 A4 용지 한 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호흡이 가빴습니다. 펜촉을 종이에 강하게 내리눌렀습니다. 터무니없는 꿈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비웃을 바로 그 목표였습니다. 아주 깊고 단단하게 눌렀었습니다. 나는 방문 판매를 통해 매달 $1000를 버는 사람이 되겠다. 당장 내일 먹을 빵이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동전 몇 잎을 세던 처지였습니다. $1000는 말도 안 되는 환상이었습니다. 저 하늘의 무지개를 잡겠다는 소리였죠. 하지만 청년 브라이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종이에 마지막 목숨줄을 걸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갈 때 온몸에 소름 돋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는 종이를 아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낡은 수첩 가장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매일 아침 문을 나설 때마다 꺼내보았습니다. 거절당에 눈물이 핑 돌 때도 꺼냈습니다. 길거리 구석에 서서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글자를 뇌리에 새겼습니다. 심장에 새겼습니다. 매 순간 잠재의식에 강력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소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머릿속에 명확한 목표가 생기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잠재의식 속에 굳게 닫혀있던 성공의 엔진이 폭발했습니다. 소름 끼치는 굉음이 울렸습니다. 기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의 말솜씨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법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30일이 지났습니다. 기적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평소 벌던 돈의 수십 배였습니다.
무려 1200달러의 수당을 손에 쥐었습니다. 목표가 진짜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실력은 회사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판매원에서 사내 전임 강사로 발탁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너 정말 말을 잘하는구나. 재능이 아주 넘쳐. 진심 어린 인정을 받았습니다. 가난에 절어있던 그의 뇌세포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실패가 찾아와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얀 종이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다시 적어내려갔습니다. 실천 방안을 집요하게 찾았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운명을 설계하는 목표의 거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한 달에 1200달러를 벌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배움과 성장에 대한 갈망은 길들여지지 않는 맹수 같았습니다. 우연히 얻은 요행은 무섭습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요. 인생을 완벽하게 주도하려면 진짜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도전했습니다. 두 번째 결단이었습니다. 당시 회사에는 전설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물건을 팔았습니다. 가격도 똑같았습니다. 조건도 완전히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무려 10배를 더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판매왕이었습니다. 동료들이 거절의 상처를 입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는 마법을 부렸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순식간에 사로잡았습니다. 실적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자존심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구도자처럼 그를 찾아갔습니다.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속 가장 묵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배님, 똑같은 환경인데 저와 당신의 진짜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선배님처럼 압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판매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뼈를 때리는 짧고 강렬한 대답을 건넸습니다. 세일즈는 말재주가 아니다. 운도 아니다. 고객의 심리를 관통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정교한 심리 게임이다. 번개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성공은 신이 내린 무작위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원인을 투입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도출되는 수학이었습니다. 정밀한 과학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브라이언의 삶은 다시 요동쳤습니다. 퇴근하자마자 도서관으로 달렸습니다. 책을 산더미처럼 쌓았습니다. 세일즈, 심리학, 마케팅, 소비자 행동론, 역사, 철학. 닥치는 대로 영혼에 들이부었습니다. 밤새 연구하고 낮에는 길거리에서 깨졌습니다. 몸으로 직접 부딪히며 책의 이론을 검증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터널 끝에서 그는 마침내 우주를 관통하는 불멸의 법칙들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핵심은 바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었습니다. 우주의 우연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동 패턴을 그대로 복제해 실행한다면 나 같은 중퇴자도 반드시 똑같은 성공을 손에 쥔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는 믿음의 도구들을 굳게 잡았습니다. 간절히 믿으면 현실이 된다는 믿음의 법칙, 목표를 품으면 필요한 사람과 기회가 자석처럼 끌려온다는 끌어당김의 법칙, 내면 세계가 바뀌어야 외부 세계가 변한다는 조응의 법칙, 그리고 스스로 기대하는 바가 예언이 된다는 기대의 법칙까지. 이 무기들을 양손에 쥐고 현실이라는 정글로 거침없이 돌진했습니다. 지식이 행동이라는 불꽃과 만났습니다. 삶이 무섭게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절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정교한 힌트가 되었습니다. 세일즈는 가장 격조 높은 예술이 되었습니다. 결국 방문 판매를 시작한 지 단 2년 만이었습니다. 그는 6개국의 세일즈를 진두지휘하는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95명의 엘리트 사원들이 그의 발 아래에서 지휘를 받았습니다. 장기판에 쓸모없는 조리라며 비웃던 세상을 향해 가장 찬란하고 완벽한 승리의 마침표를 찍어 누른 순간이었습니다.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안락한 왕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 브라이언의 심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한 뜨거운 갈망이 쉼없이 요동쳤습니다. 성공한 이들이 늘 말하더군요.
책에서는 진짜 배움을 얻을 수 없다. 생생한 날 것의 경험을 해야 한다. 영혼을 흔드는 깨우침을 얻기 위해 그는 무모한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맞는 친구들과 뜻을 합쳤습니다.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단돈 $300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대책 없는 세계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발걸음마다 모험이었습니다. 낡은 자동차 한 대에 몸을 실었습니다. 북아메리카 대륙을 끝에서 끝까지 횡단했습니다. 성난 파도가 치는 대서양도 건넜습니다. 그렇게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거센 바람을 뚫고 자전거를 탔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을 통째로 관통했습니다. 다시 낡은 자동차를 구했습니다. 이번엔 아프리카 대륙 종단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그대로 뼈가 묻히는 곳, 죽음의 사하라 사막이 나타났습니다. 모래폭풍이 사방을 가로막았습니다. 대낮에는 50도가 넘는 폭염이 내리쬐었습니다. 식수가 바닥났습니다. 친구들의 입술은 찢어져 피가 흘렀습니다. 자동차 엔진은 비명을 지르며 멈췄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는 희미했습니다. 무서운 고독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브라이언은 친구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죽음뿐이다. 하지만 이 침묵 속에서 한계를 뚫어낸다면 우리는 살아남는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게 될 거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27,000km의 대장정이었습니다. 목적지까지 꼬박 12개월이 걸렸습니다. 육체적 한계와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갗은 다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영혼의 세포가 살아 움직이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진짜 살아있음을 경험했습니다. 사막의 밤하늘 아래 누웠습니다. 별빛이 이불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지우지 못할 진리를 새겼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비참한 처지에 놓여도 포기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발을 내딛는다면 우주는 반드시 도울 손길을 내민다. 지탱해준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등을 지켜주었습니다. 대가 없는 조화와 끈끈한 우정이 인생이라는 거친 항해에서 얼마나 강력한 돛이 되는지, 얼마나 단단한 방패가 되는지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생사의 터널을 지난 청년의 눈빛은 이제 그 어떤 시련도 뚫어낼 만큼 강해졌습니다. 사막을 넘어섰습니다. 치열한 도전은 계속되었죠. 아프리카 대륙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정글 속에서 일생일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성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였습니다. 가봉의 람바렌의 병원이었습니다. 찌는 듯한 가마솥 더위, 득실거리는 전염병의 공포. 그 지독한 어둠 속에서 청년 브라이언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위대함이 무엇인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피와 땀으로 뒤덮인 여든의 노학자였습니다. 가난한 흑인들을 끌어안고 묵묵히 청진기를 대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거인의 등 뒤에서 브라이언은 거대한 번개를 맞은 듯 멈춰 섰습니다. 그는 박사의 삶을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가슴에 주체할 수 없는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저 거인은 왜 안정된 삶을 버렸을까? 최고의 신학자, 철학자, 오르간 연주자의 명예를 왜 단숨에 던져버리고 이 컴컴한 정글로 기어들어왔을까? 질문의 열쇠는 박사의 젊은 시절에 있었습니다. 바로 재결단이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23살의 어느 아침 잠에서 깨어나 인생의 운명을 새로 썼습니다. 평생의 약속이었습니다. 내 나이 30살까지는 오직 내 학문과 예술을 위해 완벽히 살겠다. 하지만 그 이후의 평생은 아프고 고통받는 인류를 위해 직접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 거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운명을 지배하는 강력한 자아의 승리였습니다. 30살에 의학 공부를 새로 시작한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약속을 지켜 아프리카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브라이언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사정없이 꾸짖었습니다. 저 성자는 남을 위해 가시밭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구나.
그런데 나는 왜 과거의 가난을 탓하며 비겁하게 한계 뒤에 숨어 있었나. 거기서 그는 심리학의 놀라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어릴 적 받은 상처와 결핍 속에서 무의식적인 초기 결정을 내립니다. 나는 벌목꾼의 아들이니까, 학교 중퇴자니까 결코 성공할 수 없어. 그 부정적인 대본이 영혼을 가두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결심했습니다. 그 사슬을 두 손으로 완전히 부수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가난은 그저 지나간 배경일 뿐이었습니다. 내 진짜 정체성은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손으로 새로 쓴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인생의 지휘관은 오직 나 자신이었습니다. 깊이 자각하고 다시 결정하는 순간 운명의 조타수도 방향을 바꿉니다. 이 뜨거운 각성으로 그는 대담하게 선포했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 고등학교 과정을 끝마치고 대학교에 진학해 지식의 정상에 서겠다. 내면의 진짜 거인이 포효를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삶을 송두리째 재프로그래밍하는 위대한 영혼의 재결단이 완성되었습니다.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다짐은 곧 행동이 되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온 브라이언 트레이시. 그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나이는 이미 30을 넘겼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은 공부였죠. 세상의 거친 파도와 비즈니스의 냉혹함을 이미 온몸으로 겪은 뒤였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마침내 엘버타 대학의 문을 힘차게 두드렸습니다. 캠퍼스는 완전히 낯선 땅이었습니다. 18, 19살의 파릇파릇한 어린 동기들 뿐이었죠. 주름진 청년 브라이언의 주경야독은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동기들은 수업이 끝나면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캠퍼스의 낭만을 만끽하고 마음껏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정된 학비 그리고 다국적 세일즈 조직을 지휘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늘 양 어깨를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머니 속 낡은 노트와 책장을 펼쳤습니다. 낮에는 비즈니스 전선에서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부하 직원들을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밤에 장막이 내리면 헌책방에 낡고 냄새나는 서적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어두운 불빛 아래 지독한 배움의 전투를 매일 밤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하기를 바란 게 아닙니다. 우주와 비즈니스의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작동 공식을 내 힘으로 기필코 규명하겠다. 오직 그 맹렬한 집념 하나였습니다. 도서관의 경제학, 심리학, 세일즈, 경영학 서적을 모조리 빌렸습니다. 그리고 집어삼키듯 읽었습니다. 종이 냄새 가득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머릿속에서 지식의 거대한 대통합이 일어났습니다. 낮에는 현장에서 실시간 피드백을 모았습니다. 이론과 현실을 즉각적으로 교차 검증했습니다. 독서량이 마침내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사업 실적도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했습니다. 책에서 얻어낸 원리를 조직 관리에 그대로 이식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1년 만이었습니다. 회사의 모든 내로라 하는 인재들을 완벽히 지휘하는 최고의 수장으로 군림했습니다. 하늘은 인간을 채찍질하여 길들이지 않는다. 오직 시간이라는 가장 공평하고 정밀한 칼날로 인간을 길들일 뿐이다. 그는 이 명언을 몸소 입증해냈습니다. 무역학 학사학위를 딴 뒤에도 배움의 끈을 단 1mm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끈을 더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경영학 석사 그리고 대망의 경영학 박사학위까지 단숨에 거머쥐었습니다. 고등학교 중퇴자이자 노숙자였던 청년이 세계적인 경영학 박사로 완벽한 신분 상승을 완수해낸 순간이었습니다. 이 눈물겨운 지적 전투 속에서 그는 명백히 깨달았습니다. 평범함을 깨뜨리고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는 초인으로 우뚝 서기 위해선 반드시 넘어야 할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이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청소년 시절 학교 컴퓨터실 구석에서 3만 시간 이상 프로그래밍에 몰입해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듯이 성공이란 결코 요행이 아니라는 단단한 통찰이었습니다. 실제로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1만 시간을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평생 자그마치 3만 시간이 넘는 가혹한 시간을 오직 독서와 깊은 자기 성찰에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철학, 문학, 경제, 역사, 경영의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여든이 훌쩍 넘은 100발의 거인이 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뜨면 조깅으로 몸을 정화합니다. 그리고 서재에 조용히 앉아 단 1시간 동안 책을 읽습니다. 그 독서 본능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리더십의 시작과 끝은 오직 끊임없는 독서다. 이 가장 명확한 지적 진리를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로 세상에 가장 웅장하고 엄숙하게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23살에 비참했던 노숙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길바닥에서 눈물을 삼키던 외로운 혼이었습니다. 그는 3만 시간 동안 묵묵히 책장을 넘겼습니다. 매 순간 가혹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삶의 완전한 주권을 선언했습니다. 영혼의 완전한 해방을 쟁취해냈습니다. 세상은 비로소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 전 세계 2억 명의 가슴에 불을 지른 성취 심리학의 거장. 그의 이마 위에는 마침내 찬란한 왕관이 쓰여졌습니다. 기름때 절인 접시를 닦던 청년의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이제 그 손은 세계 최고 초대 기업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IBM, 제너럴 모터스, 펩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름만 들어도 전율이 이는 대기업들의 리더들이 그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비즈니스의 지도가 새로 그려졌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그는 80권이 넘는 보석 같은 베스트셀러를 집필했습니다. 그 책들은 40여 개 국어로 번역되어 어둠 속을 헤매는 수천만 명의 영혼에게 가닿았습니다. 개구리를 먹어라, 100만 불짜리 습관, 최고의 삶을 살아라. 이 명저들은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험난한 운명의 파도 속에서 이정표가 되어주는 절대적인 북극성이었습니다. 그의 하루 강연료는 무려 10억 원에 달합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높은 벽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리더들은 기꺼이 그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단 1시간의 만남을 위해 지구 반바퀴를 날아옵니다. 수억 원의 가치를 아끼지 않고 그의 강연장을 가득 메웁니다. 그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지혜의 정수, 영혼의 에너지를 한 조각이라도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플래시 불빛이 터집니다. 강연장을 뒤흔드는 거대한 환호성이 쏟아집니다. 그 중심에서 100발의 거인이 된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청중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속삭입니다. 심장을 통째로 움켜쥐는 단단한 숨결입니다. 인생의 시작이 바닥이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시작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결말마저 그 비참한 자리에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거인으로 바꿀 완벽한 열쇠는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뜨거운 두 손 안에 쥐어져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불태워 검증해낸 성공의 지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활자가 아닙니다. 벼랑 끝에서 소리 없이 흐느끼는 이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영혼의 제동기입니다. 가장 쓸쓸한 밤을 지나는 이들에게 건네는 눈물겨운 위로이자 단 하나의 따뜻한 구원의 손길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매서운 혹한의 사막 한가운데서 얼어붙어 있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스스로가 내 운명의 온전한 주인임을 믿으십시오. 내가 바라는 간절한 별들을 하얀 종이 위에 뚜렷하게 새겨 넣으십시오. 우주는 결코 당신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그 먼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기적의 인연과 자원들을 자석처럼 당신에게 끌어당겨 줄 것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아보십시오. 깊은 정적 속에서 당신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주머니 속에 든 하얀 종이 위에 가슴속 깊이 품어둔 뜨거운 소망을 사각사각 적어 내려가 보십시오. 그 평범한 종이 한 장의 기적이 마침내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위대한 거인을 깨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게 만들 눈부신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스스로의 날개로 가장 높이 날아오를 자유롭고 위대한 거인입니다. 감사합니다.